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세무 전문 회사인 폴라리스에서 심은정 상무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되게 어색하지만 저희 네일스타일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이렇게 보면은 저희 채널에도 이미 네일샵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네. 이제 앞으로 네일샵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네일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막 네일 보시다가 나중에라도 또 네일을 배우시거나 하면 결국에는 또 네일샵 원장님이 되시고 창업을 하시니까 사실 되게 세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 네일스타 코너에 보니까 저희가 세무 쪽도 좀 알면 좋겠다 해서 네. 모셔봤습니다. 네. 받으시면서 또 재밌는 거 중요한 있으시면. 팁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손톱은 스퀘어? 약간 지금 네네, 사각이거든요. 스퀘어로 좋아요. 네, 네. 좋아요. 폴라리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폴라리스 우리 회사는 판매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진 회사랑 일단은 제휴를 맺어서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을 저희가 대행해 드리는 건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또 네일샵을 하시다가 보면은 세금 내시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내시기만 하고 또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세무적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드리고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세무사님들도 네. 되게 많고 네.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회계 업무를 하지는 않고 이제 우리는 대행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5번째 안에 드는 큰 회계법인이랑 이제 폴라리스가 제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 있는 이제 환급 전문 팀하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급은 어떤 환급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샵을 한다든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세금을 잘 내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다양한 특례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다, 그 직원이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잘해가지고 급여를 올려줬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고용지원금이라고 해갖고 고용세액공제 라고 해갖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특혜를 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던가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147가지 조항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조항들이 기장하는 세무사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세무사님이 바빠서 또는 이제 이력적으로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직전 5년 동안 못 받은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있으면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 걸 맡기려면 되게 비싼가요? 그건 이제 검토해보는데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어떤 환급 금액이 있겠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 환급 금액에서 이제 일정한 비율로 성공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면 의뢰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르던 비용. 내가 만약에 뭐 세금을 너무 조금 냈거나 네. 그러면은 사실 아니겠지만 혹시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오래 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꾸준하게 내고 장사가 바빠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렇죠. 내가 이 세금 낸 게 이 많이 낸 게 적당한지 네네, 정당한지 궁금하다 이러면 이제 의뢰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당한지 검토를 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근데 검토를 다 해봤는데 나는 그냥 딱 알맞게 낸 거야. 그럼 그냥 내가 기분 좋게 확인만 하고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거고 혹시나 이제 비용이 들지 않고 의뢰를 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좀 과하게 냈다거나 더 냈다. 그래서 이거에 환급 절차를 밟겠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 차익만큼의 페이 비율을 지불하면서 또 의뢰를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오, 대표님이에요. 완전히 요청장이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처음에 내가 의뢰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에서는 어차피 비용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건 되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연말정산해서 환급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게 법인도 가능하고 뭐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저도 그건 처음 알았어요. 국세청에서는 사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잘 전달이 안 되죠. 오히려 만약에 환급받을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늦게 찾아갔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진짜요? 네. 오. 만약에 18년도에 적용받아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올해 받아가잖아요. 그러면은 3년 만에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연이자 1.8%를 더해서 줘.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자까지. 이런 건 처음 알았어. 아 저는 되게 그래도 나는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나 보다. 그래서 이런 게 뭐 더 있구나 없구나를 잘 알아보지를 않으니까 네. 몰랐어요. 그럼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하시는 분들이 다 맡기죠. 기장을 맡기시는데 그 세무사님들이 몰라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분들은 한 세무사님께서 막 500개, 1000개 업체를 기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회사에 매년마다 그 세세한 147가지라는 조항을 다 적용해서 검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진 어떤 한계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장세무사님들은 이제 그런 여건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던 게 보통 기장을 맡기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걸 줄이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제 내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전부 의뢰를 하는 거니까 기장을 맡겨서 냈는데 더 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기장을 맡겨서 계속 했음에도 더 낸 게 네네. 있어서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세무사님들이 능력은 좋지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한 세무사님이 하나의 회사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폴라리스랑 제휴되어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40명 정도가 팀을 이뤄서 그것만 전문으로 해요. 공정처만. 역시. 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정확하게 낸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납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걸 그렇죠. 경정청구라고 예, 하나요? 경정청구라고. 모든 사업자들 그다음에 법인들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표님들은 열심히 사업만 하시지 잘 이렇게 챙겨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검토해드리고 하는 부분이에요. 환급 받을 게 우리 세무사님은 잘하셨는데 네 잘하셨으면 검토 한번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나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누락된 게 있으면 검토해서 환급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적든 크든 뭐 적게는 뭐 2,300만 원에서 네. 많게는 지난주에는 7억 9천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큰 회사는 또 네, 그렇죠. 그 액수가 클 수도 있는 네, 거고 클 수도 있고. 개인도 그게 몇백이라도 그럼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요즘 같은 환경에서 코로나 때 한 500만 원 환급 받았어요.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인건비 몇 명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폴라리스라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일단 의뢰를 하는 건 비용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다 문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의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를 찾으시면 돼요. 폴라리스에 네, 전화하셔서. 심은정 상무님이십니다. 네. 일단 저희 심은정 상무님께 의뢰해서 환급 받아야 될 다 부과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만 네. 확인하시는 데까지는 비용 발생이 없고 무상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검토하는데도 비용이 든다면 그렇죠. 왜냐면 검토해봐서 비용은 들었는데 환급 받을 게 없어. 없어. 그럼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꺼려할 수가 있는데 검토해봐서 환급 받을 게 없어. 그러면 비용을 내지 만족하는 않으니까 거죠. 그냥 확인 내가 제대로 알았구나 이거고 또 검토해본 다음에 어차피 환급 받을 게 있다면 그때도 이제 비싸면 의뢰를 못 하는데 환급 받을 금액에서 그래서, 퍼센테이지 일정 수수료라고 하니까 좀 부담 없이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많아요. 맞습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대표님이다. 그렇진 않은데 아 이래 큐티클 제거만 해도 이렇게 깔끔해. 내일은 받아야 한다고 막 맞아요. 이래. 맞아요. 이게 왜냐면 손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응. 내가 만약에 오늘 좀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맞아. 괜찮고 어떤 매너적인 부분에서 괜찮은데 상무님 센스 있으십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손톱이 좀 지저분하면 그리고 사람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남자분들도 사람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꼭 관리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이 좀 깔끔해 보이고 해야 약간 더 뭐 이렇게 신뢰도 있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 꼭 항상 뭐 꾸미고 뭘 발라서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그거 자체로 맞아요.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만으로도 좋아하셔서 관리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느낌이 안 나는 기장이니까 딱 좋아요. 케어 받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집에서는 바르면 한번 이렇게 컬러를 딱 바르면은 바르자마자 옆에 매끈하게 또 두 번, 세 번 터치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이게 네일 제품의 차이예요? 아니면 기술의 차이예요? 사실 케어는 기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걔는 이제 제품은 일부 쓰지만 그게 여기 넣어주세요. 깔끔해지는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이니까 케어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붓질 한 번 하면 벌써 옆에는 굳어가지고 매끄럽게 바를 수가 없더라고요. 아, 컬러링? 네, 컬러링. 컬러링도 사실 내일 배울 때요. 그냥 케어랑 컬러링용을 쓰면 되게 오랫동안 해요. 이제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데 배워보시면 은근히 케어랑 컬러링이 쉽진 않더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몇 번 해보면 사실 하시던 분들한테 너무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샵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을 하면 이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경정청구 나오는 많은 대부분의 항목 중에서 고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이 원래 2명이었는데 3명으로 1명을 내가 늘렸어.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업장이나 사업장이 수도권이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1,200만 원의 지원금, 그 세액을 공제해줘요. 진짜요? 네. 그런데다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 숫자가 안 늘었는데 내가 임금을 올려줬어. 급여를. 그것도 그 세액공제 항목이 들어가요. 그 세액공제는 이제 세금을 낼 때 그 부분만큼을 빼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공제받고 그 다음에 노무적으로 또 지원금이 또 나와요. 고용노동금.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용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인건비를 다 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든 세액공제든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그게 세무회사에 맡기면 그냥 100%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꼬박꼬박 우리 직원이 더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 해주는 데도 있지만 코멘트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인원은 할 때 체크해서 그런 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공제 항목에 체크해준다던가 이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누락이 되게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죠. 노무적으로 그거 말고 이제 세액공제하는 거 말고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이번에도 코로나 특별지원금 해갖고 고용에 대해서 9월까지 지원금 신청받는 게 6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노무사 쪽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내가 고용을 하면 세금을 낼 때도 공제받을 수 있고 지원금도 또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리고 내가 직원을 많이 쓰면 다양한 그 생산 능력이 또 향상이 되잖아요.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혜택을 네. 내가 알아야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그럼요. 있으니까. 맞아요. 한 2년 전에는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고 네. 겁먹어서 이거 경정청구 세금 환급 신청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대표님들이 많이 아세요. 이게 내 정당한 권리구나. 나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근데 궁금한 게 그걸 해서 더 내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급 받을 게 없다. 요게 이제 가장 마지막이고 네. 이거보다 더 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세무조사 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을 낸 거를 가지고 그거를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경정청구를 가지고는 니네 경정청구했다가 더 내라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해봐도 전혀 걱정이 문제가 없는 거죠. 아까 되게 궁금했던 게 누군가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이래도 별개로 경정청구도 또 따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게 신기해요. 진짜요? 네. 세금을 내는 거는 국세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당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거 처리하고 나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주세요. 하고 내는 게 세금을 내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나 이만큼 벌었는데 조금 번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어. 그렇게 되면 그건 세무조사를 받는 거예요.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경정청구는 뭐냐면 그것과 달리 특별히 적용해서 우리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거를 못 받았던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죠.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네는 다 받았어, 다 적용을 받았어 라고 해서 나올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병정청구 환급액이 0원, 이게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맞아, 당신네가 신청한 것만큼 우리가 덜 줬네. 그러면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죠. 세무조사하고 병정청구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경정청구 신청한다는 글이 엄청 많아요. 근데 경정청구 받았더니 세무조사 나왔어요, 이런 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경정청구했는데 세무조사 나오게 되면 그것도 위법하다라고 실제 대법원에 판례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경정청구를 했더니 가세관청에서 이 회사 왜 이렇게 경정청구를 신청을 많이 했지 하고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그거는 위법하다. 이게 왜냐면 다른 법에 대한 적용인데 이렇게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세무조사하는 거 위법하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 이유로는 절대 못하죠. 궁금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 상담드리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거네요. 특이하다, 이 업무가. 근데 우리가 기장을 맡기면 세금을 내고 나서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걸 세무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로 다 보내줘요. 보통은 사업을 하면 그 세무조정 계산서 첫 페이지에 경정청구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꼼꼼하게 보시는 대표님들이 없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랬나 보다. 네네네. 난 여지껏 그냥 세금 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수정 신고할 수도 있고 그때 그거 세금이 아니었어요, 수정할게요, 또는 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한 후 신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어, 폐업 후 신고도 하거든요. 폐업을 하고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정청구.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금과 관계된 5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경정청구라는 게 세무조정 계산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한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돼. 1년 정도 하다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고 다른 더 큰 프랜차이즈 카페를 했어요. 그렇게 능력 있으시네.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했는데 더 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능력 있으시네.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그 영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경정청구 해갖고 1,200만 원 환급받았어요. 진짜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5년 정도 됐으면 더 많이 받았겠죠. 그렇게 모를 수도 있구나. 네. 근데 그걸 만약에 검토 안 해보고 넘어갔으면 아까운 돈이잖아요. 내 돈인데. 맞네요. 최근에 또 순댓국밥집 거기 프랜차이즈도 많잖아요. 거기도 1년밖에 안 되셨는데 700만 원 환급받았거든요. 진짜요? 네. 업력이 좀 더 되면 더 많이 나오겠죠. 아마 그런 데들도 다 기장을 맡기긴 했을 거예요. 그쵸. 네, 기장을 다 맡겼죠. 거기도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하셔서 일부러 줄여내면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를 받는 거고 그렇다고 더 많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내야 될 걸 안 내면 안 되지만 그쵸. 내가 내야 될 것만 내야지 안 내도 될 것까지 내는 건 그쵸. 손해니까. 네, 그걸 이제 검토해 보시자고. 그게 경정청구. 네, 그게 경정청구입니다. 좀 레드만 10개 하면 조금 더 보일까봐 실버 하나씩 포인트. 절대 내가 칠해서 나올 수 없는 전문가의 솜씨. 보통은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정청구 했다가 뭐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우리나라 이제 아웃도어 우리나라 브랜드 창업주 회장님을 만났는데 80이 넘으셨어요. 그분한테 이제 경정청구 여쭤봤을 때 당연히 알고 계시고 굉장히 정기적으로 하고 본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네, 거네. 그만큼 정보력이 아무래도 빠르니까. 좀 회사가 크고 이렇게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미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게 뭐 법인이나 큰 회사만 가능한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든가 내가 이제 가게 하나를 하고 있어도 낸 세금이 맞는지 좀 많이 냈다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당한 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검토해보는 건 제 권리인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정당하게 검토해볼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아서 사업에 도움되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잘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기회를 가져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좋은 정보.
몰랐던 거라서 확인해보고 해볼 필요도 있는데. 그리고 경정청구? 내가 의뢰할 때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 오, 그런 게 맞아요. 있나요? 완전 핵심 질문. 센스 있네. 일단은 세금 납부 규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한 1,000만 원 이상 평균적으로 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직전 5개년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5년치? 5년치.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년까지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정계산서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은 직원 뭐 명부라든지 이런 세부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의를 혹시 주시게 되면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세무조정계산서나 직원 명부를 통해서 네. 이 회사가 잘 적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의뢰를 주시면, 서류를 주시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환급이 될 건지 아니면 환급될 게 없는지, 그리고 환급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럼 환급될 게 있다 없다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쵸. 환급될 게 있고 환급될 금액이 얼마가 그쵸. 현재 존재한다. 이 금액을 다시 페이백으로 환급을 받을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착수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금액에서 몇 프로는 우리가 수입료로 진행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환급이 된다. 그러면 1억이 환급이 될 게 있어. 그러면 그 국세청에서 딱 나눠서 들어와요. 아예. 진짜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세청에서 이 환급받을 세금에서 국세청이 직접 이쪽 회사를 주고, 모든 회계법인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랑 제휴되어 있는 회계법인이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있는 회사랑 우리가 이제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와요. 다른 회사에 의뢰했을 때.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환급이 될 때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수입료가 될 퍼센테이지는 국세청이 아예 이쪽 회사로 그렇죠. 이미 그 환급 금액의 일부 퍼센테이지를 이쪽 회사에 납입을 해주고, 국세청에서 네네. 그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에게 페이백이 되면서 국세청이 분할해 주는 거예요. 분할해주는 분쟁의 소지까지 없죠. 진짜 특이하다. 그럼 국세청이 알아서 분할해가지고 수수료랑 이 본래 받을 분이랑 다 해서 그렇죠. 국세청이 직접 주는 그죠. 거네요. 회사가 받을 거랑 회계법인이 받을 거를 아예 나눠서 주는 거죠. 좀 되게 깔끔하죠. 신기했어. 국세청에서 원래 환급되면 수수료를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아예 공신력 있는 회사니까 분할해서 수입료와 피드백 받을 걸 분할해 준다는 게 네네.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에. 상무님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게 됐어요. 반짝반짝. 아니, 그냥 이렇게 컬러링만 해도 좋아하시니까 우리 사부님 아니, 너무 너무 좋다. 좋아. 아니, 왜냐면 이게 쉬운 컬러 같지만 집에서 혼자 바르면 망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일단 솜씨. 저희가 나와야죠. 아니, 당연한 거고, 왜냐면 그래서 그 색깔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화려한 어떤 테크닉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예쁘긴 한데, 이렇게, 레드 컬러 되게 하시고 싶으셨구나, 우리 상무님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늘 내일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전 레드 컬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오늘 생각하고. 그러셨구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게 다크하지 않은 밝은 레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 마음에 들었어요. 눈치가 있어요. 역시 전문가의 솜씨. 전문가의 솜씨. 네, 첫인상은 혹시 어떠셨는지요? 대표님 첫인상이요? 전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얼굴도. 방송 비중 있으시네요. 아니, 진짜요. 진심으로.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외모, 그 다음에 어떤 애티튜드 막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일반인 같지 않고, 거기서 방송인이십니다. 네, 타고 나셨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너무 약간은 뭐냐면 차도녀 같지만 그래도 저 대표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상무님도요. 이래? 근데 우리 상무님은 결혼 유튜버랑도 또 함께 촬영을 하셨던 네. 촬영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방송 멘트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또 오늘 시간이 어떠셨는지. 오늘 카페 구경도 하고, 네.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내일 해주시니까 전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네, 상무님 자주 뵈어요. 네.
네, 즐거웠어요. 이전에 흔히 해보기 어려운 경험, 유쾌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